네,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봄 성수기를 맞은 주택 분양 시장이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으로 나눠져서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분양 시장의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의 경우에 100% 계약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업장은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상황 살펴보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월이 다가고 4월을 맞았습니다. 올봄 청약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하반기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전망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월 들어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은 만큼 물량들이 서서히 조금 더 늘기 시작했고요. 청약 경쟁률도 높은 수준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들어서는 청약 시장이 조금 온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3월 분양 물량은 어떻습니까? 네, 3월 달에 수도권에서만 11,000여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1, 2월 달과 비교해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1, 2월 달에 6,400가구 정도가 수도권에 공급이 됐으니까요. 3월 들어서는 약간 2배 가까운 물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규제들로 주택시장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지만 그래도 봄 성수기인 만큼 분양시장에서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량이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월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마감도 못하는 그런 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00% 계약을 완료할 뿐만이 아니라 청약 경쟁률도 수십 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모집 공고하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 미달 사태가 나는 단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인기 있는 단지들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청약을 받으면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순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높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청약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3월 달에 청약을 진행한 곳이 총 16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9,098가구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1순위 청약자가 9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10.7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2대 1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3월 달 들어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1대 1, 뭐 1대 2대 1에 그쳤던 것이 3월 들어서는 10대 1까지 조금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요자들이 113 대책 이후로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올봄 분양시장은 되는 곳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실수요자건 투자자건요. 분양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 보니까 정말 될 곳만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거나 아니면 단지 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곳으로만 몰리고 있는데요. 강원도 속초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속초 서희 스타일스 더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1순위 청약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180가구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요.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28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조망이 가능해서 희소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13 대책의 청약 대상 조정 지역 가운데서도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단지가 있습니다. 삼송 3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7.3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1순위에서 마감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단지들이 인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이 속속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GS건설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분양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워낙 적체돼 있어서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GS건설이 분양한 단독주택이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평균 33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기를 끈 요소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이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2회차를 분양을 했는데요. 1,100가구 정도를 모집회를 했는데 17,000명이 몰려서 평균 15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평택 고덕 신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사실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고덕 신도시의 첫 번째 분양이다 보니까 청약이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의아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청약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평택시 고덕 8학원이요. 무려 49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볼게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청약 경쟁률이 천차만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요, 같은 서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요, 효성이 강북구 미아에서 공급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꿈의 숲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4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에 그치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미달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SK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짓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있었습니다. 1순위에서 409가구 모집에 2,000명이 몰려서요. 평균 5.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분양을 해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세는 어떤가요? 네, 시세 역시 온도차가 굉장히 뚜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요즘에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이나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높은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3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면적당 시세를 조사해 봤는데 1,132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0.27%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세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이슈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도 없고요. 조용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3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746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금액이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머무르고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청약 경쟁률과 시세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미달 사태도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사실 지난해까지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청약 미달 단지들이 서서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미달되는 단지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공급한 안산 라프리모라는 단지가 있었는데요. 900가구 모집에 874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요. 0.96대 1이라는, 그러니까 1대1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이 오산시티자이 2차를 분양을 했는데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0.11대 1이라는 굉장히 낮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해서 2순위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2순위 역시 미달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림산업이 또 이제 영종 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역시 2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이 미달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정말 심각한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미달 사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도권 서울보다는 지방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 접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는 단지도 나타났습니다. 태경 종합건설이 충북 음성군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100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1순위 청약해서요. 단 한 건도 이제 접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심하지만 같은 지역이어도 인기 있는 곳에만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쏠림 현상이 계속될까요? 네,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분양시장이 성수기라고 하지만 분양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이 대기가 돼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빈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뜻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투자처로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정말 안정적인 곳으로만 몰리고 좀 불확실한 곳으로는 이제 몰리지 않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3월 달은요. 통상적으로 보면 최대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하고 희소 가치를 띈 지역으로만 몰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에 장미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아니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조심스럽게 하반기 전망도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 전망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탄핵 정국을 맞아서 이 대선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분양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지역별이나 단지별로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대선 이제 당선자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조금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청약 양극화 현상이 주택시장 전반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양극화 현상은요,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이게 지방과 엇갈리는 이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더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지만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후의 분양시장을 좀 더 살펴본다면 올해 하반기 전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워낙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올 봄 들어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청약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톡톡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